자, 얘들아, 김샘 모의고사 시즌1 7회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온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마 좀 질문을 추가하고 싶은 문제들도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6개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 8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김샘 모의고사 시즌1 7회 라이트예요. 8번부터 보자. 자, 지금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sin x. sin 함수 우리 잘 그릴 줄 알죠? 근데 주기가 몇 파이야? 2파이니까 2분의 5파이라는 건 뭐니? 한 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4등분 했을 때 결국 그 4분의 1주기만큼 더 그린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 주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4분의 1주기만큼 더 그렸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5분의 3이라는 직선을 그었어요. 근데 세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그림을 조금만 더 예쁘게 그려보면, 자, 한 주기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주기만큼 땅 더 그린 상태, 여기가 2분의 5파이야. 이런 상태에서 쌤이 5분의 3이라는 직선을 싹 그으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 생긴다? 3개가 생긴다. 인정하시죠? 그럼 봐봐.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란 말이다. 여긴 파이일 거고 여기는 2파이일 거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삼각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성 때문에 내가 여기다 땅 해놓고 이만큼을 알파라고 부르면 당연히 탕 잘랐을 때 이만큼도 알파가 되는 거고 탕 잘랐을 때 이만큼도 알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알파인 게 맞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베타는요, 베타는 파이에서 알파만큼을 뺀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알파였잖아. 그럼 알파야. 알파 하나에 적어.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베타는 파이에서 알파만큼을 이렇게 뺐을 거라고. 동의하세요?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감마 같은 경우에는 감마는 2파이에서 이렇게 알파만큼을 더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동의가 되죠? 그럼 실제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랑 베타 더했어. 그럼 그냥 실제로 파이죠?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감마를 이렇게 취해 놓으면, 얘를 다시 적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차피 파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탄젠트 잘 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괜찮니? 그런데 얘들아,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 탄젠트 감마 분의 1로 이렇게 각변환되는 거죠. 그치? 이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 분의 1과 똑같다. 그럼 결국 탄젠트 감마 분의 1만 남았는데, 그럼 걔를 다시 한번 써보면 감마는 2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탄젠트 2파이 플러스 알파, 아이고 잘못 썼네, 알파 분의 1 이렇게만 남는데, 어차피 2파이는 주기의 2배니까 결국 탄젠트 알파 분의 1만 이렇게 남을 거란 얘기죠. 괜찮아 버릴까 얘들아? 다 왔다 얘들아. 다 왔어. 왜 다 왔냐면 얘들아,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 분의 사인 아니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알파 아니에요? 이렇게. 동의되시는 부분? 근데 얘들아, 알파일 때 사인 값이 몇이야? 알파일 때 사인 값이 5분의 3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사인 값은 5분의 3이 이렇게 될 건데, 코사인 값은 그러면 자동으로 5분의 4가 이렇게 돼버리시는 거 맞죠? 선생님,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인지 그냥 5분의 4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90도보다 작은 각이기 때문에. 그치? 무조건 코사인 값도 1, 4분면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얘가 결국 3분의 4라는 정답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하겠죠, 쌤은. 자, 문제 이렇게 정리 가능할 거고,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 여러분들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삼각함수 문제야. 삼각함수 중에서도 그래프 문제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기성이라는 것과 이제 대칭성이라는 건데, 처음에 우리 분명히 대칭성 이용해서 대칭이니까 얘 같은 거리 떨어져 있다 이거 봤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 때문에 결국 얘도 알파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 봤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8번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8번이었고 이제 13번 만나러 갈게. 자, 13번 얘들아, 또 한 번 삼각함수 문제 나왔는데 얘는 그래프 문제가 아니라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죠. 지금 결국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리고 외접원의 성질 등등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문제 한번 같이 읽을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고요 BC의 길이가 6이고요 AC의 길이는 3보다 크다고 그랬어. 자, 일단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입니다. 그리고 AC의 길이는 3보다 커요. 그 다음에 코사인 ACB, 코사인 ACB 여기네. 여기를 쌤이 세타라고 할게. 세타라고 하면 거기가 8분의 7이래. 오케이. 자, 13번이고 일단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삼각형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법칙을 쓰겠어? 코사인 법칙을 쓰겠죠.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럼 써볼게. 쌤이 AC의 길이를 잠깐 X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X라고 두면 4의 제곱 16은 6의 제곱인 36에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 곱하기 X의 2배 마이너스 12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8분의 7이다. 이렇게 곱해지는 게 맞으시죠? 그치?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X제곱 쓰고요. 자, 2분의 3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21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X 라고 쓰시고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20 될 것 같고 는 0이에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면 2배씩 곱해줘서 2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40은 0이다. 이제 이거 푸는 거죠. 그럼 실제로 2x 하나 주고요 x 하나 줍시다. 그리고 2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20을 만들려면 58이죠. 58 가능하겠지? 자, 58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x값 하나는 2분의 5가 나오실 거고 다른 하나는 8이 나오실 건데, 자, x가 ac잖아? 근데 아까 ac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x는 3보다 큰 상태이므로 2분의 5가 안 되고 8만 가능해지겠지. 아, 오케이. ac의 길이는 8이구나. 당첨.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AC의 길이가 8인데 M이란 친구가 중점이니까 이 길이도 이렇게 4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길이도 이렇게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낸 정보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제 MD거든요. MD. 외접원이 BM과 직선 BM과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그때 M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4, 4. 쌤 생각에는 이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4, 4.
우리가 BM의 길이도 알 수 있겠죠? BM의 길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한번 그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각을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각도 동그라미 각이죠. 그 이유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요. 여기도 원주각이니까 둘의 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생각 좀 하자. 여기가 6사고요. 여기가 4사죠. 여기 코사인 값 알고 있지? 자, 코사인 값 알고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 길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얘의 외접원이니까 반지름 길이도 일단 알 수는 있죠. 한번 써볼게. 자, BM의 길이를 일단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BM부터 가볼게요. 자, BM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얘를 잠깐 Y라고 하시면, 자, BM을 우리가 잠깐 Y라고 할게요. Y. BM을 Y라고 하면, 자,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죠. Y제곱은 6의 제곱 36에다가 4의 제곱 16을 더해놓고 6, 4, 24니까 마이너스 48을 갈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똑같이 쓸 거니까 8분의 7을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럼 얘 계산하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52고요. 얘는 8, 6 맞죠? 6, 7에 42니까 빼기 42를 이렇게 하면 얘가 10 나오네. 이렇게. 그럼 Y라는 친구는 루트 10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까지 들어. 아, BM의 길이가 루트 10이구나? 그럼 여기 루트 10이다 까지 알게 됐어. 자, 루트 10이다. 이렇게. 자, 여기가 루트 10인 것까지 알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도 알아낼 수가 있죠. 동그라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동그라미 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한 번만 더 할게. 자,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인 10은 4의 제곱 16 더하기 4의 제곱 16, 4, 4, 16의 2배한 마이너스 32에 곱하기 몇이야? 코사인 동그라미 각이죠. 이렇게. 그럼 얘 넘겨주면 32 코사인 동그라미, 얘가요, 얘네들이 더하면 30이고 넘어가면 20이니까, 자, 20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 그럼 코사인 동그라미는 32분의 20이다. 그러니까 뭐 16분의 11이다 까지도 일단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도, 코사인 동그라미가 16분의 11이다. 뭐 여기까지는 일단 파악이 될 것 같죠? 자, 이제 MD의 길이니까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자, 생각 8, 2대 3대 4. 육, 4, 10. 아, 좀 복잡하네. 얘들아, 쌤이 방법은 떠올랐는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4 루트 14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각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여기 각을 코사인 값은 알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얘는 막꼭지각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얘 코사인도 알 수 있어. 얘 코사인을 알 수 있으면 얘 사인도 알 수 있죠. 그럼 사인 예분의 얘가 사인 예분의 4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나올 거라고. 여기 길이가 나오고 나면 당연히 얘만 모르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코사인 법 써서 이 길이 아닐까? 얘가 나오겠죠. 근데 단계적으로 지금 꽤 복잡하게 가는데 이게 베스트가 맞나? 할 수는 있으니까 해볼게요. 일단 이게 베스트인지는 쌤이 조금 이따 점검하도록 하고, 자 그냥 일단 밀어붙일게. 여기 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 값을. 자 시작해보면 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자 여기 각을 x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16은 16 더하기 10에 마이너스 8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x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8 루트 10 코사인 x가 이쪽이 없어지니까 10이 될 거고, 그래서 코사인 x는 8 루트 10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시면 결국 8분의 루트 10이 될 거야. 이렇게. 자, 코사인 x가 8분의 루트 10이면 코사인 제곱 x는 64분의 10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사인 제곱 x는 몇이에요? x 이렇게 둬야죠. 자, 사인 제곱 x는 64분의 54겠죠. 그럼 사인 x는 8분의 54니까 3 루트 6이 되니 이렇게? 그쵸?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어차피 똑같이 x각이니까 여기 CD를 이렇게 뒀을 때, 잘 봐. 사인 x분의 CD의 길이는 결국 같지 않아요? 누구랑 같니? 사인 동그라미 분의 4랑 똑같지 않아? 그럼 사인 동그라미 분의 4랑 이렇게 같을 것 같다고. 괜찮으세요? 그러면 사인 동그라미는, 자 얘를 제곱하면 256이죠. 11을 제곱하면 121이죠. 그럼 몇이 남아? 135가 추가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동그라미는 256분의 135일 거라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사인 동그라미는 당연히 16분의, 얘는 몇을 곱해야 되지? 4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9, 5, 3이니까 3루트 15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3루트 15.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동그라미는 16분의 3루트 15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x는 방금 8분의 3루트 6이었으니까 8분의 3루트 6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CD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얘랑 얘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2분의 3루트 6이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16분의 3루트 15 곱하기 CD가 되죠. 이렇게.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결국 CD의 길이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쪽에 3루트 15분의 16 곱하고요. 이쪽에도 3루트 15분의 16 이렇게 곱하면, 자, 이쪽은 싹싹 없어지고, 자, CD의 길이가 뭐가 나온다? 3 없어지죠? 2에서 8 없어지죠? 그 다음에 루트 3으로 나누면 얘는 루트 2고 얘는 루트 5겠죠. 이렇게. 결국 5분의 8 루트 10 이렇게 일단 나올 겁니다. CD의 길이가. 그러면 CD의 길이가 5분의 8 루트 10이 이렇게 나오시면 결국 우리가 이제 MD의 길이는 다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자, 최종적으로 여기 구해야 되는 얘를 Z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럼 끝났죠? 자, 마지막 하나 계산만 할게. 결국, 자, 저기 있는 코사인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요. 4의 제곱 16이
5분의 8 루트 10의 제곱이죠. 그러면 자, 어딨어? 5분의 8 루트 10 이거 제곱이니까 64, 2, 여기 5네. 그러면 128 5분의 128이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더하기 z의 제곱에 마이너스 8z에 곱하기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잠깐만. 4의 제곱 했고 z랑 거기 2배 했으니까 8z가 아니지. 잠깐만. (5분의 128) z제곱 마이너스 5분의 16 루트 10의 z의 코사인 동그라미니까 16분의 11 이렇게 오겠네. 이렇게. 그쵸? 자,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약분 하나 해주고요. (5씩) 곱하면 좀 이상한데? 잠깐만. 오케이. 5씩 곱하면 80 128 5z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5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1 루트 10z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5z제곱에 마이너스 11 루트 10z에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48 이렇게 나오네요. 은 0. 자, 다 왔죠 거의?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좀 이상하네. 지금 답에는 맞구나. 자, 결국 얘를 계산하면 10분의 16 루트 10이거나 자, 10분의 16 루트 10이거나 아니면 10분의 6 루트 10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 5분의 8 루트 10이거나 5분의 3 루트 10일 건데 뭐 일단 보기에는 5분의 8 루트 10밖에 없고요. 이제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MD의 길이 왜 안 될까? 이 길이가 아까 루트 10이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가 만약에 5분의 3 루트 10이면 더 짧네? 일단 답은 5분의 8 루트 10으로 고를 것 같은데
정답이 일단 3번은 맞나요? 3번은 맞아요? 몰라요? 잠깐만. 네, 13번이죠. 13번에 3번은 맞네요, 여기. 여기 있죠, 이렇게. 3번은 맞는데 쌤이 13번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아, 지금 방금 답을 이제 5분의 8루트 10으로 구하긴 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것 같아. 쌤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유도해서 구하라고 했을 것 같지 않고, 아마 뭔가를 관통하는 중요한 맥이 있을 텐데 그거를 생략하고 쌤이 조금 더 노가다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준 작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작해서 결국 답까지 가는 건 방법은 떠올렸는데 쌤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엄두가 안 날 정도였으니까 이거보다 더 조금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쌤이 앉아서 생각을 좀 더 해보고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13번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더 간단한 풀이가 생각나면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정리하고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번. 얘들아, 15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조금 더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수열이잖아, 등비수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가 과연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 모든 항이 0이 아닌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대. 그런데 일단 S8에서 S4를 이렇게 뺐더니, 그리고 걔를 A5로 나눴더니 걔가 마이너스 5래요. 그 다음에 A5의 제곱을 S12-S8 나눴더니 걔는 또 1이 나왔대. 자, 그랬을 때 A4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을까?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 보면은 S8-S4라는 건요, 결국 무엇을 의미할 거냐면 8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4번째 항까지 항의 합을 뺀 거잖아. 그럼 얘는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S12에서 S8을 빼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라, 얘들아. 너희들 이 윗식에다가 아래 4제곱을 탕 하고 곱하잖아? 그럼 밑에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왜 그러냐면 봐봐, 얘 덧셈으로 연결돼 있지. 그럼 R 4제곱이 얘랑 곱해져? 그럼 A9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얘랑 곱해져? A10 되죠. 얘가 얘랑 곱해져? A11 되고, 얘가 얘랑 곱해지면 A12 되는 거 아니야? 등비수열이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S12-S8은 R의 4제곱 곱하기 S8-S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S8-S4를 A5로 땅 하고 나눴을 때 얘가 마이너스 5였는데, 그쵸? 그런데 A5 곱하기 A5 분의 R 4제곱에 S8-S4를 이렇게 했더니 얘는 1이었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능하겠네? 얘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이렇게 곱해 놓은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네? 라는 판단 가능하죠. 그치? 선생님, 그러면요, A5분의 R 4제곱이란 이 친구는요,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지?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면 곱해서 1이 될 거니까. 자, 이런 식의 사고 가능할 거란 얘기야.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위대한 발견 하나 나오죠? 대각선끼리 곱했어. 마이너스
붙여서 곱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5R 4제곱이죠. 반대쪽에는 뭐야? A5가 적히겠지. 근데 A5는 뭐니? AR 4제곱 아니야? 이렇게? 맞지? 선생님, 그러면요, 약분이 싹 되면서 첫 번째 항 A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는 판단까지 가능하죠. 맞지?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A4 아닙니까? 이렇게 A4? 이거 과연 몇인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A를 알았으니까 R만 잘 찾으면 되지. 어떻게 찾아줄까? 자.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죠? 잘 봐. 얘가 지금 얘였잖아. 맞지? 얘가 얘였기 때문에 나눠지잖아? 그럼 하나씩 하트 분배하면서 나눠지면 되지. 그치? A5분의 A5는 1이야. A5분의 A6는 R이야. 그치? 그 다음에는 R제곱이야. 그 다음에는 R3제곱이야. 걔를 했더니 마이너스 5야. 이 식이 하나 나오네. 그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R3제곱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6은 0이야 까지 가네. 그럼 R에 대한 일단 몇 차 방정식이 일단 나오려는 느낌이 사르륵 오죠? 그럼 쌤은 뭐 할 거냐면, 솔직히 이거 그러니까 조립제법 쓸 수도 있지만 R에 그냥 껴맞출 것 같아. 나 그냥 R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럼 얘 마8이고 얘 마이니까 마10이죠. 근데 얘 4고 얘 6이니까 10이네? 0 나오겠네? 선생님, R은요 마이너스 2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A4라는 거는 A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A가 아까 몇이었고 마이너스 5였고 R이란 친구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8이니까 자, 둘이 곱하면 40이 이 문제의 정답 아닐까요?로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을 생각할 때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쌤처럼 잘 못했을 것 같은 거는 이 S8-4와 S12-S8 얘의 관계가 R 4제곱의 곱 하나로 이렇게 정리될 거라는 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쉽지 않았겠지. 근데 이거 하나 정리하는 순간 뭔가 문제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풀라고 낸 것 같지? 이렇게 잘 풀어주기를 쌤이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단 15번 문제였어요. 15번. 자, 다음으로 우리 20번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얘들아. 이번에도 등차다, 얘들아. 등차야. 등차는 우리가 부셔야죠? 등차 부수러 가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n이 1부터 m까지의 합과 n이 1부터 k까지의 합이 같아지는 m보다 작은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이 11일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쌤이 명확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공차가 4입니다. 이렇게. 공차가 4예요. 공차가 4란 얘기는요, 이 AN이라는 수열이 무조건 4N이라는 그 다음에 땅땅땅이라는 일반항을 가짐을 얘기해요. 왜? 1이 집어넣으면 4가 되고 2가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매번 4씩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은 모르겠으나 일단 무조건 4N으로 시작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안목에 있으면 SN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 SN은 무조건 2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왜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수열의 합을 만약에 내가 AN제곱 더하기 BN으로 이렇게 잡는다면 얘에 대한 일반항이 무조건 2AN 더하기 B-A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2배가 일반항이 돼야 되는데 얘가 4니까 얘는 2n제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n제곱 땅땅땅 하니까 얘가 뭐야? 2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그럼 2차 함수꼴의 모양이 나올 거야. 근데 잘 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n이 1일 때부터 m일 때까지 an과 n이 1일 때부터 k일 때까지 an이라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a라는 수열을 1부터 m까지 다 더한 거니까 얘가 sm이네. m번째까지 항의 합. 얘는 k번째까지 항의 합이니까 sk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즉 sm과 sk가 같다를 만족시키는 거야. 근데 s란 건 2차니까 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다고. 쭉 해서 얘가 n축이에요. 쭉 해서 얘가 y축이에요. 이렇게. 인정해? 혜인이 어서 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2차예요. 2차. 2차인데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이렇게 bn에서 끝날 거지 상수항이 없을 거잖아. 이가 없을 거잖아. 등차수열이 되려면. 인정해? 상수항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 무조건 0,0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난다고. 그럼 이 2차 함수는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누구의 그래프냐면 y는 sn의 그래프라고. 2차니까요. 괜찮아? 그런데 sm과 sk가 같아야 되는데 m보다 작은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이 11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연수 m의 최대값이 11이야. 잘 봐. 너희들 만약에 11이 잘 봐. 11이 여기 있었다고 쳐. 그럼 쭉 올라가면 여기가 뭐야? S11이죠. 그러면 S11과 같아지는 S 다른 값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S11이 이런 데 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SM과 SK가 같아지려면 M번째까지 항의 합. 그러니까 M이 정의역일 때랑 K가 정의역일 때가 뭐 해야 돼?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 밑에 그어져야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면요. 선생님 11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요. 11은요. 최소한 마지막으로 자연수로서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그어지고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라고 판단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로서 존재하겠지. 그치? 여기가 m이야. 자, m이 11일 때 최대야. 왜 최대일까? m이 11일 때 최대야. 그럼 얘가 11일 때 그나마 k가 존재한다는 거야. 뭘로써? 1로서 존재하겠지. 선생님, 그러면요. m이 여기 이렇게 10이 되면요. 10이 되면 이 반대쪽에 이렇게 2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치? m이 여기 9가 되면요. 9가 되면 반대쪽에는 이렇게 그어지면서 3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9일 때는 m이 9일 때는 k가 3이면 되고요. m이 8일 때면 k가 4면 되고요. m이 7일 때는 k가 5면 돼요. 그러면 여기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은 뭘까? 당연히 6이 될 거라고. 이렇게. SN이란 2차식은 6이축의 방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판단하는 거야. 근데 쌤 건너가다 보니까요. 11이 최대예요. 11까지 가고 나면 얘가 11을 넘어버리는 순간 12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는 없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제 이렇게 그으면 없을 거란 얘기야. 인정해버리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답 거의 나왔거든? 답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잘 봐. 2n으로 시작해. 2n으로 시작해. 그럼 sn을 다시 적어보면 2에 땅하고 n-6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 왜? 6이
대칭의 기준선이니까. 선생님 뒤에 상수항 안 붙여줘요? 네. 일단 붙여줘야 되겠네. 잠깐 봐봐. 이렇게 쓰잖아? 그럼 2n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2n이니까 마이너스 24n이죠. 마지막에 뭐 나와? 36. 여기 2 곱해지니까 72죠. 근데 마지막 상수항 있으면 되는데 등차니까 없어야 되지.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72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상수항이 안 남겠지. 그럼 여기가 뭐야? 최소값 마이너스 72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뭐 아무튼 얘를 다 정리하고 나면 2n제곱에 마이너스 24n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치? 그러면 얘를 통해서 an을 직접 구하면 an은 4n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하니까 마이너스 26 나올 거고. 괜찮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8은 구하라고 한 A8은 8 집어넣으니까 32 빼기 26 6이 나오겠네. 이렇게.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공차가 4여서 AN은 4n으로 시작한다. SN은 2n제곱으로 시작한다. 여기까지 파악해야 되고 2n제곱으로 시작하고 상수항은 없을 것이다. C가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가 되지. 그러니까 C는 없을 거니까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꼴이 SN이다. 그런데 SM과 SK가 같으려면 N자리에 K가 대입됐을 때랑 M이 대입됐을 때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어딘가에서 값이 같아야 돼. 근데 K가 존재하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이 11이라는 얘기는 이 밑에 11까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12는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11이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11에 대응되는 건 그럼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왜? 11인데 여기 2가 있잖아? 그러면 1과 대응되는 12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1과 1이 세트니까 11, 1, 그리고 얘는 대칭이니까 12, 9, 3 이렇게 가다 보면 가운데 6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얘기지. 축방으로. 근데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수능 관점에서의 등차 수열이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1번. 자, 수연아 21번 한번 보자. 오, 로그 문제 나왔어, 얘들아. 로그 문제 나왔어. 자, 로그 문제 한번 조져보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특에서 지수로그 좀 했잖아. 야, 영주의 고개를 갑자기 절레절레 해. 야, 최근에 우리 지수로그 조금 수특에서 해봤잖아. 해봤잖아. 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되게 눈에 띄는 거 하나 있네. 지금 로그 5의 2분의 A 뭐 이렇게 나왔고, 로그 5의 3분의 B 이렇게 나왔고, 뭐 로그 5의 K분의 C 이렇게 나왔어. 자,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과정은 되게 처음에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원래 A는 B는 C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풀어? 는 K라고 놓고 풀이죠. 근데 여기 K란 문자가 활용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번엔 M이란 문자를 한번 사용해 볼까? 그래서 가족권을 보면, 잠깐만, 화연아, 이거 3개 학교 있으니까 조금 오늘 풀어보자. 자, 이렇게 가족권이 있으니까, 자, 로그 5의 2분의 A와 로그 5의 3분의 B와 로그 5의 K분의 C는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라지 M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놓고 가자고. 그럼 그냥 생각 좀 하자. 자, A는 로그 5의 2 곱하기 라지 M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B는 로그 5의 3 곱하기 라지 M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C는 로그 5의 K 곱하기 라지 M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물론 쓰자마자 쌤이 좀 후회했던 게 그냥 M을 앞에다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야 덜 헷갈리겠지? 그치? M 로그 5의 2, M 로그 5의 3,
m 로그 5의 k 이렇게 두는 게 낫겠지. 그럼 나중에 라지 m은 어디로도 갈 수 있어? 2의 지수 자리, 3의 지수 자리, k의 지수 자리도 갈 수 있고, 반대로 확률은 낮지만 5의 n분의 1승, 5의 n분의 1승, 5의 n분의 1승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상태야. 자, 얘를 가지고 우리 뭐 할 거야? 나조건 이제 볼 거야. 나조건 한번 봐봐, 얘들아. 나조건. 자, 나조건을 봤더니, 자, 얘가 또 의미가 있겠죠? 16의 a제곱이 4분의 1의 b-c 제곱과 동일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자, 얘가요 4의 2a 제곱이잖아. 이렇게 얘는요 4의 c-b 제곱이잖아. 동의하냐? 결국 뭐야? 아, 2a랑 c-b가 같다라는 차원으로 가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까? 자, 2a라는 건 2m 로그 5의 2잖아요. 이렇게. 자, c-b라는 건 m 로그 5의 k에서 빼기 m 로그 5의 3을 이렇게 한 거잖아. 이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라지 m으로 묶였을 때 로그 5의 k 마이너스 로그 5의 3인 거고요. 맞으시죠? 이쪽은 2 라지 m 로그 5의 2인 거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들아, a, b, c가 다 양수니까 m이 0일 일은 없죠. m이 0은 아니지. m이 0이 아니면 m을 뭐 해도 돼? 약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어라? 그랬더니 이쪽은 로그 5의 4가 되는데 이렇게, 이쪽은 로그 5의 3분의 k가 되시는 거니까 결국 3분의 k가 4네요. k는 12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 k가 10이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잠깐 쌤이 자, k 값은 일단 구했죠. 그 다음에 b분의 a 플러스 c의 값도 금방 나오겠지? 왜? 얘가 m 로그 5의 3인데 b분의지 a 플러스 c니까 m 해놓고 얘랑 얘를 더했을 거 아니야. 그럼 로그 5의 2에 로그 5의 12죠. 로그 5의 24지. 그러니까 m 로그 5의 24일 거 아니야. 그럼 m 약분하고 얘는 로그 3의 24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밑에 뭐가 붙었어? 3이 붙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와 얘 자리 바뀌어서 24에다가 12를 더하니까 정답이 36으로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치? 일단은 이거 21번까지 하고 잠깐 얘들아 뭐 할 예정이냐면 명훈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주 또 그 입시 루트 중에 하나인 약식 논술에 대해서 명훈쌤이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거야. 왜냐면 애들이 잘 몰라 약식 논술을. 그래서 잠깐만 거기다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잠깐의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